샤오미 액션캠을 하나 구입을 해봤습니다. 초기에는 셀카봉이랑 포함돼서 가격대가 거의 10만원대 이상으로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셀카봉 빠지고 그냥 카메라 본체만 있는 걸로 해서 한 7만원 정도에 구입을 할 수 있더라고요. 해외 직구로. 이제 쿠폰 같은 거 좀 쓰고 하니까 한 62,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고요. 상자는 다른 샤오미 제품들처럼 약간 재생용지 같은 느낌의 그 누리끼리한 상자로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고, 중국 내수용이다 보니까 뒤쪽엔 뭐 다 중국어로 깔끔한데요. 이렇게 액션캠 본체랑 그리고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고 배터리랑 설명서, 일단 보호 비닐을 또 재질이 ABS라는데 다른 샤오미 제품들처럼 무광의 약간 부슬부슬한 느낌의 괜찮은 그런 느낌의 플라스틱이에요. 1080p 60 프레임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인가를 통해서 높은 해상도까지 동영상 촬영 가능하고, 사진 촬영은 얘가 1600만 화소니까 뭐 한 4000, 3000 뭐 그 이상 나오겠죠. 렌즈 밝기는 2.8 렌즈라서 다른 짜프로 액션캠들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카메라 렌즈에서 조리개 값이 f2.8이면은 밝은 편에 속하긴 하거든요. 보통 렌즈들이 한 3.5, 그리고 센서는 소니 엑스모 시모스 센서가 사용됐다는데 아무래도 카메라에서 이미지 센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괜찮은 화질이 나오리라고 기대는 되지만 가격대로 봤을 때 뭐 그렇게 큰 화질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전면부에 전원 버튼이 있고 이걸 눌러서 사진 모드하고 영상 모드하고 전환할 수가 있고, 전면부 렌즈가 있는데 얘도 다른 액션캠처럼 이게 약간 살짝 튀어나왔네요. 이게 액션캠들의 공통적인 특징인가 봐요. 화각이 넓다 보니까 이 주변부가 더 올라오면은 뭐 화면을 가릴 수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별도의 UV 필터를 사용한다든가 어떤 보호 장치를 사용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더라고요. 위쪽에는 이제 동작 버튼인데 뭐 사진 모드 촬영을 시작한다거나 뭐 그런 역할을 하는 버튼이고, 위에 있는 이 구멍이 아마 마이크 같죠. 그리고 LED 등이 위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밑에도 있어가지고 동영상 촬영이나 이런 표시를 해주는 기능을 하고요. 얘 같은 경우 뒤에 액정이 없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스마트폰 상에서 화면을 본다든가, 이 전원부에도 LED 버튼이 바뀌면서 뭐 얘가 켜져 있는지 동영상 촬영 중인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와이파이 연결 버튼이 있고 누르면 여기 불이 들어오면서 이제 와이파이 연결 대기 상태, 뭐 연결 상태 이런 것들을 표시해주는 LED 등이고요. 밑에 쪽이 아마 스피커겠죠. 여기는 4분의1인치 스크류가 있어가지고 뭐 삼각대나 이런 쪽에 별도의 케이스 없이도 장착할 수 있다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뒤쪽에는 마이크로 핀,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슬롯하고, 그리고 미니 HDMI 포트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배터리 케이스를 열면 배터리 모델명은 AZ13-1이고 생산 연월이 2015년 8월이네요. 무려. 그리고 이걸 구입하면서 배터리 하나로는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아서 호환 배터리 2개에 충전기 포함해가지고 8,000원인가 뭐 그 정도에 팔길래 구입을 해놨고요. 케이블은 샤오미 보조 배터리에 있는 케이블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괜찮은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고, 요즘 들어있는 케이블들은 길이가 좀 길던데 버튼 설명하고 그런 것들이 나와있고, 뒤쪽에 뭐 카드 삽입하는 방법, 충전하는 방법, 버튼 기능, 와이파이 연결, 그리고 전원부 불빛 색깔에 따라서 이제 배터리 잔량을 알 수 있다는 그런 설명하고, 뒤쪽에 앱은 QR코드를 찍어도 되고 그냥 앱스토어에서 이캠을 검색하면 뭐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이나 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버튼 클릭감은 나쁘진 않네요. 이쪽 버튼은 약간 가볍게 눌리는 편이긴 한데 카메라에 그 반셔터 누르는 듯한 그 정도 세기에, 옆에 와이파이 버튼 누르면 켜지는 거는 한 번에 켜지고 꺼질 때는 여러 번 깜빡이면서 꺼지고, 그런 공통적인 어떤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전원 LED 색깔은 파란색, 보라색, 빨간색이 있는데 파란색이 뭐 많은 상태고 보라색이 한 중간 단계, 빨간색이 배터리가 없는 상태, 이런 거 표시해 주는 것 같고, 앞에서 깜빡깜빡 하면서 얘가 녹화 중이라는 걸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위쪽, 뒤쪽, 밑에 쪽 이런 쪽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으면 이제 동영상 대기 상태인 거고, 한 번 더 누르면 불이 꺼지면서 이건 사진 상태인 거고, 이 상태에서 누르면 얘는 사진 촬영이죠.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서 동영상 대기 상태로 해놓고 얘를 누르면 녹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액션캠을 쓰는 스타일에 따라서는 이게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뒤에 있는 LCD 화면을 보면서 어떤 화각으로 찍히고 있는지 자주 확인하는 사람이면 이게 상당히 불편할 수 있고, 주로 셀카 위주로 찍는 사람들은 이제 셀카봉에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찍으니까 뒤쪽 화면을 별로 확인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별로 불편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액션캠 같은 경우는 워낙 감각이기 때문에 사실 뒤에 LCD 화면을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방향만 맞으면 자기가 원하는 그 화면은 다 들어오기 때문에 뭐 크게 지장은 없긴 하죠. 이쪽이 이제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짜프로 SJ7000 와이파이 버전이고,
제가 구입할 당시는 한 5만원인가 구입했는데 지금 한 3, 4만원대까지 떨어졌고 화질도 무난하고 뒤쪽에 이제 LCD 화면도 있어가지고 확인하면 찍는다든가 뭐 메뉴도 다양하고 아무튼 가격 대비해서는 꽤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 뭐 주로 이제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짧게 촬영하는 용도로 쓰는 편이라서 얘 같은 경우는 한 5만원대 가격에 이 주변에 있는 액세서리 모조리 들어있어요. 방수 케이스부터 해가지고 밑에다 뭐 삼각대 연결할 수 있는 마운트라든가 처음 액션캠을 구입하고 활용하기에는 아주 좋은 여건이죠. 만약에 처음에 샤오미 액션캠을 샀다면 여기 들어가는 뭐 밑에 마운트라든가 방수 케이스라든가 이런 걸 사는데도 상당한 돈이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얘 같은 경우는 밑에 나사홈이 없어가지고 케이스에 연결한 다음에 이 홈을 이용해서 삼각대랑 이렇게 연결한다든가. 그런데 샤오미 액션캠 같은 경우는 밑에 일단 나사홈이 있으니까 바로 연결해서 삼각대를 사용하기는 아주 편하고요. 이런 액션캠 마운트 같은 거 연결하려면 이런 나사홈이 있는 이걸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얘는 SH7000 방수 케이스인데 옆에 있는 이 플라스틱만 조금 갈아내면 얘를 넣어서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얼마 전에 궁금해서 사본 이제 10,000원짜리 미니 카메라인데 뭐 화질은 아주 별로고요. 그냥 크기가 작고 신기한 거 외에는 뭐 그냥 장난감 같은 그런 물건인데 뭐 이렇게 비하면 다른 액션캠들이 좀 커 보이긴 하네요. 아무튼 외관상으로는 다른 액션캠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이런 재질이라던가 마감 상태라던가 이런 것들은 아주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켜놓고 있으면 약간 뜨거운 느낌이 있던데 이게 배터리 쪽에서 나는 것 같지는 않고 이 앞쪽에 있는 그 기판부에서 열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마 칩셋이나 그런 쪽에서 나는 거겠죠. 앱하고 연결은 앱스토어에서 이 액션캠이나 샤오미 액션캠으로 검색하면 어플이 나오고요. 아이폰에도 이 똑같은 아이콘에 이 액션 어플이 있긴 하던데 중국어로 나오더라고요. 설치해보니까 샤오미 액션캠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이 왼쪽에 와이파이 버튼을 누르면 파란불이 들어오고 대기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샤오미 액션캠을 눌러주면 주변에 있는 샤오미 액션캠의 그 이름을 가져와서 표시를 해주는데 이걸 눌러주면 이 액션캠이랑 연결되어 있는 와이파이를 잡아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가로 세로 전환할 수 있는 모드랑 이거는 약간 광각을 잘라가지고 좀 평범한 각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뭐 렌즈를 조절한다기보다는 그냥 현재 잡혀있는 화면에서 왜곡이 있는 가장자리를 잘라내고 왜곡이 적은 가운데 부분만 표시해주는 뭐 그런 단순한 기능이라고 보면 되고, 오른쪽엔 격자 표시, 설정 메뉴는 지금 사진 모드에서는 이제 1600만화소에 4600, 3400, 뭐 4:3 비율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축강 같은 경우는 그냥 중앙 강조로 사용하면 되겠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매트릭스나 스팟 찍으려는 사물이 너무 밝거나 이럴 때는 뭐 스팟 축강을 사용한다든가 뭐 타임 스탬프 켜짐 꺼짐이 있고 밑에 쪽에 보면 디바이스 설정이 있는데 그 설정 안에 들어가면 상당히 다양한 설정을 또 만질 수가 있거든요. 처음 켰을 때 동영상 모드로 시작을 할 건지 사진 모드로 설정을 할 건지 기본 카메라 모드로 설정할 수 있고 기본 사진 모드는 사진 모드를 시작할 때 보통 모드로 할 건지 뭐 타임레스 모드 할 건지 이런 거를 선택할 수가 있고 루프 레코딩 같은 경우는 보통 블랙박스에 들어있는 기능인데 파일이 꽉 찼을 때 이전 파일을 지우면서 새로운 파일을 계속 덮어쓰고 싶다면 키면 되는 거고요. 기기가 켜졌을 때 자동으로 와이파이를 켠다든가 AV 출력을 한다든가 동영상 회전을 시킨다든가 뭐 긴급 백업 등등 뭐 LED 모드를 선택한다든가 카메라 시계라든가 자동 전원 끄기라든가 아마 다른 액션캠이었다면 뒤에 LCD 화면을 보면서 그 메뉴에서 들어가서 해야 될 것들을 이제 어플에서 할 수 있게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사진 모드하고 이렇게 동영상 모드를 전환할 수도 있고 여기서 누르면 바로 촬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진 모드에서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겨보면 타이머 설정, 연속 촬영 찍기, 타임랩스 연사 같은 것도 가능하고 초당 7연사면 상당히 빠른 편인데 동영상 모드는 동영상하고 뭐 타임랩스하고 두 가지가 있고 이렇게 어플에서 몇 가지 설정하고 나면 액션캠을 사용할 때마다 뭐 어플하고 연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타임랩스를 찍는다거나 그런 특수한 기능을 이용할 때 어플하고 연결할 필요가 있고 그냥 대부분은 그냥 켜서 녹화 시작하고 바로 끄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어플에서 다양한 설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드를 전환할 수 있다는 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얘도 이제 와이파이 버전이라서 어플하고 연결해가지고 스마트폰에서 화면을 확인하고 뭐 메뉴 같은 걸 변경할 수 있었는데 수시로 화면을 확인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서 그렇게 활용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쓰는 활용도로 봤을 때 LCD 화면이 없어도 뭐 크게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구입을 한 거라서 한번 짜프로하고 샤오미 액션캠하고 화질이 어떤지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샤오미 액션캠 같은 경우는 대비가 좀 낮은 느낌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좀 밝은 느낌이고 SJ7000 같은 경우는 어두운 부분은 좀 많이 어둡고 밝은 부분은 또 너무 환해버리는 이런 게 있어서 전체적인 이미지 품질을 봤을 때는 샤오미 액션캠이 조금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화질은 아무래도 저가형 액션캠이다 보니까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닌데 색감도 자연스럽고 선명도는 좀 떨어지지만 부드럽게 나오는 편이라서 그냥 쓸만한 정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리고 다른 액션캠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SJ7000하고 비교하자면 시야각이 약간 더 광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부 왜곡이 좀 생기고 조금 선명도가 떨어지는 느낌? 물론 앱에서 시야각을 좀 좁히고 가장자리 왜곡 보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긴 한데 이게 어떤 렌즈를 통해서 조절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조절하다 보니까 그게 뭐 화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요. 근거리의 물체는 생각보다 상당히 또렷하고 잘 나오는 편인데 이제 원거리를 찍었을 때 선명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고요. 기본적으로 대비나 명도나 뭐 샤픈 같은 게 좀 적용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어떻게 보면 좀 밋밋한 느낌이긴 한데 SJ7000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명도와 대비를 조절해서 비교해보면 원본 품질은 샤오미 액션캠 쪽이 조금 더 뛰어난 편이라는. 특히 야간 촬영에서는 샤오미 액션캠이 조금 더 나은 편이고요. 물론 야간에 찍었을 때 화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라서 그걸 실제로 사용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던데 어쨌든 간에 물체가 보이는 걸로만 따졌을 때는 SJ7000보다는 샤오미 액션캠이 조금 더 나은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토 로우라이트 같은 경우는 켜있을 때 화질 저하가 약간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아마 조금 더 밝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감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조금 화질 저하가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기본 설정으로 켜져 있긴 하지만 그냥 끄고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화질은 그렇게 선명한 편은 아니라서 약간 실망하긴 했는데 이 마이크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감도도 좋고 소리도 맑게 녹음되는 편이라서 직접 영상에 사용해도 손색가 없을 정도로 그 부분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한 가지 참고로 샤오미 액션캠 평에서 화질이 너무 별로다라고 하는 평들이 가끔 있는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1080p 동영상을 녹화했을 때 얘가 자동으로 썸네일 이미지 파일하고 썸네일 동영상 파일을 또 하나를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스마트폰에서 확인했을 때는 그 저화질의 썸네일 동영상 파일을 보여주는 거라서 화질이 뭉개져 보이고 와이파이로 액션캠하고 스마트폰을 연결하다 보니까 그 어떤 전송 속도나 이런 걸 감안해서 별도의 저용량 썸네일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그걸로 보여주고 뭔가 작업을 하는 그런 용도인 것 같은데 원본 고화질 영상을 보려면 PC에 SD카드를 꼽아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고 스마트폰에서는 이 저화질의 썸네일 파일밖에 볼 수 없더라고요. 지금 한 6만원대 가격 해서는 뭐 가성비는 SJ7000이 좀 나을 것 같긴 한데 색상 보정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샤오미 액션캠이 나을 것 같고 그냥 찍은 걸 그대로 사용하는 상황이라면 SJ7000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샤오미 액션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